광역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포커스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부터인데요. 예. 인천시가 22년 만에 광역시도 노선 재정비에 나선다고 하는군요. 8개 노선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인천광역시가 22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전면 재개편을 했어요. 광역시도가 이제 뭐냐면 관리 주체에 따라서 이제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군도, 뭐 계양구나 부평구나, 네. 뭐 미추홀구나 그렇게 돼 있으면 구도,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이제 관리를 하면 인천광역시도거든요. 이게 122개 노선에서 826km에서 68개 노선 한 891km로 돼 있어요. 요번에 그래갖고 요번에 새로 건설되는 영종 강화선, 그리고 장봉 신도선, 그리고 하점 강화선 모두 8개 노선 57.4km를 광역시도로 지정했습니다. 뭐 접경 도서 지역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습니다. 네, 재정비에 나선 노선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영종 강화 도로 건설 사업에 이게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이 되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변화와 기대 효과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영종 강화 쪽은 이제 서해평화 도로라고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유정복 시장 공약 사항이었어요. 이제 지금 2025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게 영종도에서 신도거든요. 그리고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가면 이제 강화도에서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고요. 예. 뭐 송도까지는 30분 만에 올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돼갖고 네. 뭐 아침 먹고 점심 뭐 송도에서 먹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얘기가 영종 강화에 계신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그렇죠. 강화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강화가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고 교통도 아주 많이 막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약간 강화가 시내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김포를 돌아서 나와야 그렇죠. 돼요. 돌아 들어와야죠. 약간 타원형처럼. 예. 네. 근데 강화에서 신도, 또 신도에서 영종도가 직선거리거든요. 송도까지. 네.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강화도 주민들은 상당히 기뻐하실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영종 강화선과 함께 또 신규 노선에 포함되는 게 장봉 신도선인데요. 예. 장봉리 신도의 자연환경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그만큼 또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교통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들의 숙명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봉 신도선이 또 발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장봉도 주민들이 예전에 인천공항 때문에 예. 소음 부분 때문에 시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랫동안의 장봉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어떻게 되었냐면 영종도랑 지금 신도랑 도로를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예. 놓고 있는데 신도랑 모도 시도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다리가. 예. 근데 장봉도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내륙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섬에서 다리가 생긴다는 거는 뭐 우리 도심에서 도로가 하나 생긴다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아주 상상을 네. 초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맨하탄 같은 경우에 롱아일랜드가 있잖아요. 뭐 롱아일랜드 살다가 맨하탄으로 커뮤트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예.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살고 송도 같은 데 시내 갈 수 있으면 한 30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접경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봉도 주민들의 수건이 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인천 도서 섬 지역들이 뭐 천혜의 자연환경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발전에 있어서 좀 소외돼 있었던 그렇죠. 만큼 예. 이번 계기로 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부흥의 계기가.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된 사안이 바로 중봉터널 건설인데요. 예. 경인 아라뱃길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끊겼던 단절된 곳인데 청라와 검단을 다시 붙여주네요. 예,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라뱃길이 2조 7천억으로 해갖고 한 이명박 정부 때 2조 7천억을 들여갖고 공사를 예.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강남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갖고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을 인천시에서 용역을 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도 사업으로 아마 중봉터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또 흐지부지 됐었는데 민간 제한 사업으로 제한되어서 건설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또 밝혔어요. 인천시에서. 네. 그래갖고 서구 경서동, 경서 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 2교차로를 연결하는 터널로 총 연장 4.5km,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네. 사업비는 뭐 3,551억 원이 투입되고요. 공사 기간은 5년, 운영 기간은 40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뭔가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수익성이 맞습니다. 떨어지면 또 통행료 많이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트라우마들이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인천시 의지대로 될 건지. 또 이게 2027년 말 정도가 또 착공이기 때문에 예. 그간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네. 상황이 또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과 함께 또 뭐 지역의 기대를 키우는 단어,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개발인데요. 동인천역도 개발이 필요한 수건 사업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에 인천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이 역 일대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동인천역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탄을 좀 확보를 했어요. 예, 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365억을 확보했고요. 동인천역 옆에 보면 우리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동구 송현 자유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양시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양시장으로 하는데 예전에 거기가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총을 잊어먹으면 거기서 산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낙후돼 있고요. 지금은 한 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418억 원을 편성을 건의했는데 추경에서 조정 과정에서 약 50억 원 줄여서 50억이 왜 줄었죠? 이제 조정 과정이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그쪽에 다출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50억 원이 예. 줄어갖고 360억 원에 추경 반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 금액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예. 이 일대 개발을 위해서 금액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 동인천역 재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시와 LH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들공상공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예. 사업성 부족으로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네. 15년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겠었습니까? 그래갖고 사업이 계속 보류가 됐었고요. 뭐 동구 의회나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동구 그 송현자유시장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도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악유가 있고 또 예. 그런 또 인천시에서도 이제 보상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국토부와 협의해 뉴딜 사업을 취소하고 도시전면 재개발로 속도를 좀 내려고 했는데 협의가 좀 쉽지 않아서 원래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뉴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인천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 개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정복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물포 르네상스, 뭐 동인천역 개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하지만 백년 대계를 봐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OBS에서 상당히 많이 방송이 된 걸로 아니에요.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동인천 이 프로젝트도 도시공사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공영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에 인천시의 예산 편성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4조 7,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5.7% 약 7,900억 원, 8천억 가까이 추경이 늘어난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분들에게는 좀 기대감이 생길 것도 같고 민생 사업에 대해서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민생 사업도 있고요. 또 이게 예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많으면 다 쓸 수 있겠지만 예.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네. 그걸 예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해갖고 쓰는 게 예산인데 이번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쪽으로도 많이 쓰인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본 예산에 안 잡힌 거를 네. 관행 삼아 또 추가 경정 예산에 좀 잡았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전세 사기 피해자, 이건 미출구 있지 않습니까? 60억 원을 반영해서 피해자 전세 보증금 2년 대출과 150만 원 이사비, 네. 청년 피해자의 경우 4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미추홀구 이제 그 부분만 보면 가슴이 좀 아픈데요. 또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출퇴근 시민을 지원하려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에 30억 원을 또 반영했고요. 동이천 일대 전면 재개발 아까 365억 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본격 진으로 잡았고요. 광역버스 경우 내년에 준공영제 전환하려고 연구용역비 1억 5천 그리고 유류비 75억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상 플랫폼 조성 예산 반영했고요. 거기에 이제 551억 원. 내양 189도 우선 개방 8억 원에 추가 편성했고요.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2천억에서 2,816억으로 늘었어요. 816억을 예산을 반영한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네요, 여기. 네. 이게 원래는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작년에 네. 본예산 잡을 때 네. 꼼수로 추가 경제에 그 예산을 넣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인천시가 이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도 상당히 힘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의 대표 복지 사업이죠. 디딤돌 안정 소득 이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차상위 계층이 있어요. 예. 차상위 계층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세제상이나 어떤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딱 잘라서 소득에 짝 잘라서 했는데 요번에 그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이건 맞습니다. 똑같고요. 네. 4인 기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 기준이 1억 3,500이었는데 집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억 3,500짜리인데 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6,900만 원을 추가 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2억 400만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마 해당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세양계비로 81만 원,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상당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장바구니 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 약간 꺾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담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 이음카드 캐시백 이벤트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이음카드는 예, 사실 맞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했던 제도인데 이게 할인율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줄었어요. 예. 이게 작년 이 지역 카페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유정복 시장 들어서 10%가 5% 캐시백으로 그렇죠. 줄었고 또 50만 원에서 한 달에서 30만 원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만 원 캐시백 받는 거를 15,0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5월 한시적으로 100만 원에 10% 네. 캐시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시청자 여러분 요번에 5월 달에 꼭 이음카드 시서셔갖고 예. 10만 원 캐시백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히 10만 원 챙겨 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